자, 그러면 가장 많이 본 뉴스 볼까요? 자, 보시면 또 바로 말이 바뀌어요. 이거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반도체 공매도 주춤, 주가 바닥 찍었나? 이게 탑 뉴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반등하잖아요. 이제 반등을 하니까 바로 또 긍정적인 뉴스가 탑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때마다 이제 대중이 원하는 뉴스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냐면 왜 반등합니까? 또 물어보겠죠. 왜 반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요 뉴스에 보면 오늘 이제 공매도가 주춤합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여러분 오늘 공매도 주춤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매도 하나도 주춤하지 않아요. 지금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오늘 지금 12시인데 벌써 물량을 300만 주를 쏟아냈어요. 지금 2천억을 이미 벌써 팔았어요. 지금 매수는 거의 없습니다. 2천억을 팔았지만 지금 주식이 너무 싼 거죠.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7만원 초반이 되니까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뭐 기관에서도 사들이기 시작하네요. 개인은 지금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보면 증시 조정에도 개미 비투 25조 역대 최고 반대 매매주의보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뭐 그거죠. 뭐 이런 뉴스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를 볼까요? 이런 게 중요한 뉴스죠. 왜냐면 저런 뭐 레버리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굳이 뭐 수급적인 거에 대해서는 살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업의 어떤 장기 포지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보시면 또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말이 바뀐다는 게 여러분 보시면 이익 성장성이 하이닉스와 갑자기 포스코가 또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엊그저께만 해도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뭐 안 좋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죠? 여기 보면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SK하이닉스, 포스코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늘 말씀드리지만 포스코도 그죠? 제가 늘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죠?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별로 겁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리고 오늘 SK가 오늘 상승을 하는데 분할 후 급락 대신 합병 후 급등 SK 새로운 지주사 주가 실험 이러한 얘기를 해요. 지금 자회사 SK 머티리얼즈를 합병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지주사 할인 해소 긍정적인 전망 SK 머티리얼즈 합병 비율 대응을 이러한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뉴스를 보면 알짜 상장 자회사를 흡수 합병해 지주사 기업 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SK의 새로운 실험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회사를 기업 공개 IPO로 독립시키면서 독립 경영 사업 전문화를 꾀해오던 기존 지주사들의 공식을 뒤졌고 글로벌 투자 관리 역량을 투자형 지주사 내에서 직접 구사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자회사가 좋은 자회사를 다시 지주회사로 합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주회사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지주회사인데 관리만 하고 어떤 브랜드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 약간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이런 SK 머티리얼스처럼 성장성 있는 자회사를 다시 흡수 합병한다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그동안 항암 치료제 미국 유럽 진출 임박했다. 셀트리온 삼형제 초강세. 그죠? 셀트리온이 그죠? 치료제가 레키노라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약간 찬밥 신세를 당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반등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런 관점이고요. 근데 위닉스 한번 볼까요? 위닉스.
위닉스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위닉스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원래라면은 이제 그죠, 그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이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같이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뭐랄까 조금 경쟁이 심해져서 주식이 좀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약간 그러한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위닉스는 저는 조금만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반등을 너무 최저점에서 우리가 매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반등하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닉스가 과거에 공기청정기로 굉장히 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그 공기청정기 기술이 사실은 뭐 삼성이라든지 LG도 뭐 나쁘진 않아요. 단지 이제 옛날에 좀 비싸게 판 거죠. 비싸게 팔다가 요즘에 좀 덜 비싸게 이제 파는 거죠. 약간 LG도 그렇고 좀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위닉스가 이제 또 새로운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약간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는 사시지 마시고요. 이제 적절하게 반등하는 거 보시고 추가 매수를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라코리아가 뭐 별 그렇게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힐라코리아가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적절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이 힐라코리아가 왜 떨어진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힐라홀딩스 힐라홀딩스가 이게 그렇네요. 이런 게 보면 2분기는 실적이 좋았지만 하분기는 정체, 목표가 하향 이런 뉴스 때문에 떨어진 것 같네요. 이것도 놀리는 거죠. 사실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증권사에서 그죠?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게 여러분 LG 디스플레이고요. 이게 삼성전자 13년 차트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약간의 우하향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중국에서죠. 중국 기업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마트에 가면, 대형 마트에 가면 왜 패널 TV 같은 거를 굉장히 싸게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가격 경쟁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자꾸 주식을, 아니, 참 주식이 아니라 그 TV를 점점 이제 가격 경쟁력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왜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LG 디스플레이가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올해는 이제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 그동안 장기 조금 우하향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물린 사람들이 꽤 많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1700주면 물량이 굉장히 많네요. LG 디스플레이가 2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7,000원까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세모님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무겁다.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죠. 롯데그룹이 여러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일단은 지금 신동빈, 신동주 이제 회장님들이 지금 그죠? 맨 처음 이제 1대 회장님 신격구 회장님이 그죠? 이제 그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죠? 지금 좀 롯데가 이제 과거만큼 그죠? 약간의 이제 공격적인 어떤 경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죠? 기대심이 좀 원래 이제 시장 관점에서는 기대심이 좀 많이 커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잔잔한 느낌이에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 주식도 약간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덜 돼서 좀 덜 오르지 않나, 약간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롯데 쇼핑도 22만 3천 원에, 롯데 쇼핑이네요. 롯데 지주가 아니라 롯데 쇼핑이 좀 얼마죠? 아유, 예, 아유, 세모님 너무 속이 상하시겠네요. 그래서 사실 LG 디스플레이하고 롯데 쇼핑을 저희 스터디에서 약간 선호하지 않아요. 그죠? 세모님, 일단은 뭐, 그런데 둘 다 뭐 망할 기업은 아니고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이제 단지 좀 지겹네요. 세모님 같이 이제 스터디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서요. 이제 우리 스터디를 꾸준히 해주시면서 좀 성장성 있고 시장에서 관심 있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투자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잔잔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 현대건설도 여러분, 뭐 그죠? 현대건설도 지금 워낙에 저점이에요. 이제 슬슬 분할 매수 들어가도 돼요, 그죠?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점이거든요. 지금 고점인데, 이거를, 만약에 사고 싶으면 너무 많이는 사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점에서 이게 돌파를 할지, 그죠? 떨어질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떨어지면은 또 한참 지겨울 수도 있고, 그냥 고점이잖아요. 일단은 신고점은 냈거든요. 여기가 신고점이에요. 신고점은 냈고, 이제 더 돌파를 할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이 있네요. 금호석유 20만원, 비중이 30%요. 그러면은 아직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물타기 하면 안 돼요. 비중이 30%면은 그죠, 비중이 많잖아요. 자, 이게 금호석유를 조금만 길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금호석유가, 그리고 더 길게 볼게요. 자, 이래요. 금호석유가 조금 이제 주식이 뭔가 이제 등락폭이 작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호석유가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미 금호석유가 사실 30%라는 것은 사실은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거의 뭐 삼성전자가, 제가 그죠,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만큼으로 지금 많이 지금 금호석유를 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지금 2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뭐 지수가 전체적으로 밀려서 다른 주식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또 반등하면 금방 반등합니다. 뭐 반등하면 좋죠. 반등하면 좋은데, 그죠? 반등하면 좋은데, 이게 또 빠진다고 하면은 비중이 30%면 정말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빠졌을 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력을 좀 남겨 두셔야 돼요. 일단은 금호석유는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게 여러분, 이게 월봉입니다. 그죠? 적게 오른 주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또 이제 조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거래 보이시나요? 이 거래가 고점에서 좀 많이 터져요. 그죠? 거래가 터져서 조금 이제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건 여기에 지금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죠?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호석유는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비중이 10%예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 조금이라도 더 매수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많이는 사시면 안 됩니다. LG노텍, 그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LG노텍이 저희가, 그죠? 절대 뭐 나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LG노텍은 좀 지켜볼까요? 조금만 지켜볼까요? 뭐 일단은 뭐 주르륵 빠졌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아요. 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보죠. 한번 봐주세요. 비아트론 볼까요? 비아트론. 비아트론을 보면 주봉, 월봉. 아유, 비아트론이 보면 추세가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빠지는 느낌이면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되고,
매출이 조금 보시면 2018년에 1200억이 났다가 2019년에 500억이 나고 2020년에 좀 늘었다가 올해 또 약간 줄고 약간 들쭉날쭉하네요. 약간 들쭉날쭉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저점이긴 하지만 거래가 좀 더 터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한번 지켜볼까요? 비아트로는 너무 많이는 사지 마시고요. 조금만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많이는 사지 말고 조금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이게 이제 나쁜 주식은 아닌데 약간 성장성이 요즘 떨어집니다. 요즘 왜냐면 결제가 인터넷 서비스 결제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쟁도 갈수록 좀 치열해지는 느낌이에요. 시가총액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죠? 이게 피지 수수료라고 해서 이런 수수료를 받는 건데, 이제 국내에서 약간 점점 포화 상태잖아요. 그죠? 포화 상태고, 이게 좀 시장에서 봤을 때 성장성이 과거만큼 있겠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결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선 약간 포화다.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사이버 결제는 약간 안정적이기는 하나 성장성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이 또 결정적으로 좀 없네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셀트리온이요. 저는 셀트리온을 뭐 거의 그냥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을 매수를 했는데 뭐 일단 조금 지금 바이오가 워낙에 코로나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죠. 조금 우리가 지켜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있잖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예, 우리가 조금 지켜볼까요? 저는 셀트리온은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셀트리온을 그죠? 지금 이제 막 반등하는 것 같은데 그죠? 주식을 팔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그죠? 이제 추세가 나는 종목은 조금 들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키움증권은 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키움증권은 조금 분할 매수해도 예,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키움증권이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한 3조 되잖아요. 3조 되는데 영업이익이 올해 지금 1조가 넘어갑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여러분 3조짜리 회사인데 영업이익 1조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작년에는 거의 1조 가까이 9,600억 정도 났고요. 올해도 1조 정도가 넘게 날려고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금 그럼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잖아요. 거기다 지금 배당 수익률도 2.6%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코스모화 25,000원이요. 25,000원이요. 25,000원대가 2,500원대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죠? 2,500원이겠네요. 그죠? 코스모 지금 2,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와 계속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사쿠아레나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면 이렇게 좀 들고 가야 됩니다.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우상향하는 종목을 잘 골라내야 되겠죠. 우상향하는 종목을 잘 골라내서 이렇게 보시면 뭐 좋습니다. 그죠? 아유 코스모화학이 몇 년 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25,000원대 아마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19,000원이니까 몇 배죠? 뭐 4배입니다. 수익률이 400%인 것 같아요. 그죠? 권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주영쌤 SK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SK 계속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이제 좋은 자회사도 인수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죠? 지금 뭐 우리가 주식을 빨리 막 파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SK도 한번 SK 우선주도 한번 볼까요? SK 우선주도 SK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래프톤은 좀 들고 가보죠. 저희가. 그죠? 이제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게임주가 워낙에 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오늘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NC소프트는 어떻게 됐나요? NC소프트는 좀 반등하고 약간 이런 느낌. 넷마블도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컴투스는 좀 반등하네요. 그죠? 컴투스는 펄어비스는 어떻게 됐죠? 펄어비스도 약간 반등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예,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크래프톤도 한번 지켜볼까요? 저희가. 그리고 연금님께서요. NH 투자증권 조금 수익 나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까요? NH 투자증권 우선주 NH 투자증권 우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제 비중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수익 났는데 만약에 비중이 많으셔서 좀 불안하시면 비중을 좀 줄여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NH투자증권이 제가 알기로 배당이 여러분 보시면 5.6이나 나와요. 배당도 적지 않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NH투자증권이. 그래서 뭐 빨리 막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약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켜보시는 것도 뭐 전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지 않네요.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왜냐면 소액으로 하니까 그죠? 소액으로 하면 뭐 부담이 없죠. 어,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아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소액으로 단타 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쩌 그죠? 여러분 금액이 작으면 뭐 주식이 뭐 많이 빠져도 뭐 많이 올라도 뭐 크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코프로빔이 소액으로 단타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뭐 이거는 와요 열로열로님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이제 조금 더 작은 주식도 이렇게 뭐 매매해 주는 것도 작은 어느 적절하게 고점 매매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위험 관리만 되면 뭘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LG 화학이 오늘 그죠? 약간의 LG화학 9% 정도 떨어졌는데요. LG화학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리콜인가요? 아마 그죠? LG화학 GM 전기차 리콜의 급락,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 악재로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뉴스 나오네요. 지난 7월 미국 버몬트주 경찰이 공개한 2019년식 쉐보레 볼트 전기차 화재 사진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전기차 아무래도 배터리가 여러분 과열이 되면 불이 나기가 쉽겠죠, 여러분. 그죠? 휴대폰도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휴대폰도 오래 쓰면 뜨거 약간 그 정도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뜨거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휴대폰이 엄청 뜨거워지면서 배터리 소모가 점점점 빨라지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많이 그죠? 좀 열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날 정도로 열이 나네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리콜이 돼서 우리가 한번 그죠? 불이 나면은 배터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는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데, 직결이 되는데, LG화학에서는 조금 그죠? 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LG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LG도 빠지나요? 지주회사도 같이 빠지는 약간 느낌이네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한치 앞이 잘 몰라요. 그죠?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불이 날 거라는 게, 그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죠? 약간의 이러한 상황이네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화성 화승 엔터프라이즈. 지금 16,100원에 사셨어요. 그죠? 16,100원이면 비싸게는 안 사셨습니다. 그래 다행이에요. 많이 비싸게 안 사셨는데 이 월봉으로 보면 좀 많이 못 오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돼요. 섬유 의료 제품이고요. 매출액이 한 8천억, 뭐, 매출액이 올해 한 1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 납니다. 그럼 보면,
과거에 비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늘고 있는가, 매출이 늘고 있는가, 어때요? 2018년 8,700억, 1조 2천억, 1조 1천억, 올해 한 1조 2천억, 영업이익도 400억, 800억, 600억, 800억, 그러니까 뭐냐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화성 엔터프라이즈에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아디다스죠. 이분, 맞죠?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납품,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하죠. 납품해서 약간 파는 약간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성이 막 있는 주식이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체 브랜드가 있는 FNF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요. 그죠? FNF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에 사셨으면 이게 실적은 방금 보셨지만 적자가 안 나고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6,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켜보고요. 반등을 하시면 이제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